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에 군대가 창문을 깨고 진입하기까지 했습니다. 긴박한 순간이 이어지던 중 국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급작스럽게 1,440원을 돌파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계엄 선포 이후 한국 경제는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도 속보로 소식이 전해졌고 빠르게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다라고 표명, 여당은 반발.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 정치활동 금지, 야당을 반국가. 일본 언론도 빠르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에서는 대통령이 야당을 타겟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윤 씨는 정권의 방침과 맞서는 법안 제출과 표결 강행 등을 반복하는 야당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결 자세를 분명히 했다. 11월에 5년 임기의 절반에 들어서는 윤 씨의 지지율은 20% 안팎으로 저조해 사퇴를 타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윤 씨는 야당이 국무위원과 검찰들의 탄핵 소추안 국회 제출을 반복하는 것을 건국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아마 이제부터 일본에서는 한국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일본에서 혐한이 사라진 이유에 대한 제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일본 네티즌들은 이번 계엄령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전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 대통령의 탄핵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이라면 취임 후 일본에 가깝게 다가오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면 일본을 배신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다르다. 일본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로서 철저히 싸우는 것 같다. 형세는 압도적으로 불리하지만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여당마저 반발하는 것 같아 대통령의 입장은 난처해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비교적 나은 대통령이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와도 대치해 나가야 할 때 협력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던 만큼 이 계엄령의 실패로 실각하고 또 반일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적지 않은 손실이다. 총선에서 져서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 돼버렸으니 법률 예산도 통과되지 않고 대통령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발단입니다. 이게 프랑스였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보수, 혁신, 공존 정권이 됐을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그런 관례가 없습니다. 현재 제6공화국 하에서 계엄령이 발령되는 것은 처음이고 공교롭게도 선진국인 문민정권에서 게다가 폭력적인 사태도 아닌데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이 발령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군부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계엄령은 백색 테러가 될 수 있고 한국 여당 내에서 공경련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수법이 올바른지 어떤지는 별도로 한국이 일본과 비교해도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것은 틀림없이 문재인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입니다. 미중 디커플링의 흐름 속에서 중국 올인 정책 등. 그런데 현 대통령의 실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를 마비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익보다 당익을 앞세운 것으로 다른 나라의 사정이라고는 하지만 분노를 느낍니다. 대통령의 미친 짓인지 생각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이웃나라의 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래 계엄령은 매우 효력이 강한 것으로 전쟁 사태나 위험한 감염증 등으로 발령되는 것인데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한국 헌정사상 최대의 오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째서인지 일본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긴급 속보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하지 않을 자유는 괜찮지만 본래 언론의 역할을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TV가 보도하지 않으면 계엄을 모르고 한국에 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관료에 대한 탄핵이 체제 전복이라든가 야당뿐 아니라 여당이 반대한다든가 쿠데타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은 대통령일 것이다. 의심하자면 계엄령의 진위는 상당히 닥친 위협에 대한 방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사태에 일본은 점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의 역할을 담당할 각오가 필요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각지에 난민 캠프가 설치되는 사태도 상정해 두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 같은 것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명백한 사례가 제시된 것은 훌륭합니다. 또 이 군사 독재 쿠데타에 대해 재빠르게 비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지식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훌륭한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또 야후재팬에 많은 지지를 표명하여 그 아래에 열등한 반민주주의적 소양을 아낌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야후 댓글 폐쇄,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윤 대통령, 멋진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 고마워요. 헌정에 대한 위협으로 대통령이 꼽고 있는 예는 모두 헌법상 야당이 인정하는 행동이고 정권 운영이 여의치 않은 것은 자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낮아 의회 다수파를 잃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정을 호도하기 위해 야당에 꼬리표를 붙여 하필이면 계엄령을 펴는 등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여당으로부터도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을 보면 본격적으로 대통령 자신에 의한 쿠데타일 가능성이 있다. 극히 위험한 행동이다. 계엄이라고 하면 광주 사건과 같은 비상사태를 떠올리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은가? 소수 여당으로 정치가 안 되는 것은 알지만 그걸 이유로 이런 짓을 하면 권력 남용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아마 국민으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고 레임덕은 심화, 박근혜 때처럼 될 수도 있다. 윤 정권은 이제 끝날 것이다.